자, 다음 국제뉴스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이란 동결자금 얘기가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이 이란을 달래기 위해서 분명히 방한전에 동결자금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역시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20일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른 한국 내 동결자금 해제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내 동결자금에 대해 새 한국 정부가 관련된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 조치도 보지 못했다면서 새 한국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보여줄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제가 이란한테 꼰지를 게 있습니다. 네. 일도 관심도 없고요. 빚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그 돈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흉악한 놈들이랍니다. 미리 빨리 손 쓰셔야 돼요. 이란 손 쓰면 진짜 손 쓰는데. 이란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진짜 손 쓰는데? 이란은 노하우. 짱? 네. 그리고 김정은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네. 주기적으로 술집을 가기 때문에 네, 동선 파악이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거나, 진짜 무서워. 어찌됐거나, 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네. 근데 그동안은 이제, 명분 때문에 미국 눈치를 보여갖고, 우리도 주고 싶지 마음이야.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계속 달래고, 우리도 주고 싶은데 뭐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잖아요. 그래, 진단키도 좀 주고. 이란은 그런 거 보면 네. 또 오케이 하거든. 네. 그래서, 결론적인 건 뭐냐면, 이제, 바이든 가기 전에, 넘겨줄 것 같아요. 네. 이미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결정이 된 부분인 거고, 이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줄 거냐, 지급 방식. 이란에 현찰 달라고 하겠지만, 이거 현찰은 좀 곤란할 것 같고, 뭐, 물건으로 가져가시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몇몇 가지 조율만 맞추면 조만간 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란에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석유를 사올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지. 자, 이번에 경이 어저께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하게 바이든을 패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바이든도 70 넘는 정치 인생 중에 처음일 거예요. 70평생에 날 이렇게 무시한 건 네가 처음이야. 그렇지. 짝! 딱 그런 느낌으로 지금 패싱을 당했는데, 사실 여기서 논의됐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경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잘 모른다는 거죠. 아니 보도를 해놨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가 생각해봐도 경이 거기 듣는다고 해서 뭐 알아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기분은 나쁘잖아. 내가 소집했는데 안 와? 대리를 보내? 물론 바이든이 막지 않아서 그놈이 바뀐 줄 몰랐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나중에라도 알았겠죠. 그날 온 사람 그때 평택에서 만난 사람 아니야. 관심 없어서 자세히 안 봤더니 딴 놈이었어? 왜 안 왔대? 술 먹는다고 그랬다는데. 불금이라서 안 왔다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단계인데 제일 중요한 거기서 바이든이 뭘 논의하려고 했을 거야 말이죠. 그건 이제 제가 좀 멤버십 시간에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사우디를 만나가지고 지금 사우디가 지속적으로 중국에다가 위엔화를 받고 석유를 넘겨주는 행위를 중단해라 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니들은 그럼 이렇게 유가 비싸고 뭐 한데 우리 증산하라는 요구만 하지 말고 그에 대한 뭐 반대급부를 내놔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일정한 쿼터를 소비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게 유가 상한제입니다. 즉 석유를 쓰는 국가들이 유가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일정 물량을 쿼터제로 나눠서 사주자라고 하는 유가 상한제를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유가는 이 자체의 수급 불안이라든지 이 유가가 계속해서 어딘가로 이렇게 소요되는 게 아니라 공포심에 의한 비축으로 해갖고 계속 유가가 오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보다도 더 많은 유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왜? 더 오를지 모른다는 공포심 때문에. 150불, 200불 간다는 공포심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만 제한해줘도 사실 지금 존재하고 생산하는 기름들을 충분히 전 세계가 나눠 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 중재를 미국이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자리를 우리가 쌩을 깐 거죠. 네. 결과적으로 미국도 지금 물가 상승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기름값을 안정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곡물을 비롯한 생필품 가격들을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높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왜 끔찍해? 안 쓰니까? 댓글에서 지금 원성이 자자합니다. 안경을 쓰라고. 네. 네. 이렇게까지 저의 미모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네. 누구세요?라고. 고금리 정책을 진짜 얼굴만 나오는데 순간 아이씨, 보수 방송으로 바뀌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심하게. 너무 정은이 타입이었나? 하여튼 금리 인상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유가에 망하는 게 아니라 금리에 처맞아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미 망했어요 경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뜯겨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경의 돈이 뜯겨야지. 왜 우리 돈이 뜯겨? 경은 공적 자금을 마련해 놓고 금리가 7, 8%까지 올라가서 국내 부동산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견디다 못해서 매물로 떨어지는 부동산들을 전부 다 받아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걸 월세로 돌리겠죠. 그렇게 해서 복지를 실천할 겁니다. 그게 복지인가요? 네,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이자 내서 살고 있던 집 내가 월세로 돌려줬잖아. 나는 안 쫓아낼 테니까 월세만 꼬박꼬박 내고 편안하게 살아라고 하는 윤석열식 주택복지를 실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윤석열 뽑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월세로 돌릴 집들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늘 얘기하면 내가 집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집이 있어요. 니들한테 세를 줄 거 아니야. 살 능력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의 대세 하락은 이미 예정이 된 거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50%로 이 주택 비중을 낮춰놓은 거는 이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예방주사 놔준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7, 80%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못 버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사람은 50% 대출자도 못 버티는데 신규 주택, 그러니까 생애 첫 주택이라든지 2030 청년들 주택을 구입하는 데는 80%까지 빚을 주겠다는 겁니다. 수입이 안 되는 2030이 80% 빚내서 집 사잖아요. 이자 절대 못 이겨요. 그러면 분양시장 안에서 비싸게 일단 한번 팔아먹고 그 물량을 단기간에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들이 저가에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기존에 있는 주택들에 대한 담보비용을 그대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신규 주택만 올려준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원희룡이가 250만 가구를 짓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꿍짝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젊은이들, 청년들, 이제 막 집 사고 싶어 하는 어벙벙한 이직인들을 모아가지고 아이고. 거기에다가 부동산 폭탄을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들의 속셈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집 사지 말라고 계속 알려줘도 안 들어 쳐먹어. 그리고 2번을 찍었지. 그리고 2번 찍히자마자 영끌에서 빚내갖고 집을 사는 사람도 많이 늘었겠죠. 아니 근데 미국에서도 사실 집 사지 말라고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연준에서도 아니 집 살 때 아니라고 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아니 이놈의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야? 국민을 위한 건 어떻게든 하나도 안 하려고 발악을 하는 거야 지금. 뭐 이런 얘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앞으로 중동 석유의 수입과 비중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의 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싼 가격에 축적해놨던 기존의 거래선들, 그러니까 뭐 정기적인 물량들을 연단이나 장기간 기간으로 계약했던 물량들에 대한 쿼터를 포기해야 되고 오히려 지금보다도 비싼 가격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대로 사우디나
친미국 국가들이 생산하는 석유들을 사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것도 외교적으로 대응을 잘해야 되는 분야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천연가스 카타르에서 들어오고 있는 물량, 그리고 이란에서 오페크하고 상관없이 사오는 기름들을 갖고 우리 그렇게 지금 뭐 원가 부담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옛날 같은 오일 쇼크 같은 위험은 안 만들어가면서 버티고 있어요. 기름값도 2,000원, 2,100원 선에서 어느 정도 지금은 잡아가고 있는 거고 또 국제 원유 가격이 지금 약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그게 이제 하락 반영이 되면 안정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이 저 살겠다고 지금 유가 상한제를 들고 나가서 앞으로 내가 공동 구매하자. 미국 중심으로 공동 구매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함부로 편승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편승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왜? 외교나 경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식견이 없거든요, 이 정부는. 대책이 없으니까요, 여기는. 자,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그렇게 욕을 하던 왕따시키려던. MBS한테 SOS를 쳤다고 하는 이게 뭔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 원유 증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바이든이 사우디를 인권 탄압국으로 비판한 적이 있어서 콕 집어서 왕세자를 만난다는 말을 하지는 못했고 살만 빈 압두라지즈 국왕과 양자 회담이 있고 여기에 왕세자와 사우디 관리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국왕을 만나고 실권자인 왕세자와 원유 증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바이든이 그 전에 막 욕을 하더니만 안 만날 거야 이러면서 막 왕따 시킬 거야 이러더니. 아니 뭐 저기 수백 가지 때렸어. 국제 테러범으로. 근데 네. 원유 좀 이러고 있는데. 사실 이게 사우디를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걸프 협력 회의라 그래갖고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생산국들하고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까지 한꺼번에 모이는 정상회담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사우디에서 들어가서 단독으로 만나자는 게 아니라 겸사겸사 보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 왜냐면 사우디에서 기름을 얻으려면 아람코의 힘을 얻어야 되고 아람코의 최대 주주가 왕족들인데 왕족을 꽉 잡고 있는 사실상의 차기 국왕 후보인 빈살만의 입김이 안 해 그러면 못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빈살만한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사우디 입장에서 지금 미국이랑 손을 잡는 게 이득일 거냐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면 지금 중국 돈 받아갖고 겁나게 석유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중국에서 물건 수입하고, 그 다음에 각종 공사들 그쪽에다 발주해갖고 겁나게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공사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미 중국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거의 무제한으로 지금 사주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 달러로만 결제를 안 받으면 중국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석유에 대한 활용 가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 미국에다 달러 받고 팔잖아요. 여기서 받은 돈 가지고 자기 쓸 것 말고 미국 은행에다 저축을 해줘야 돼요. 미국 채권을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우디가 그런 본 같은 짓을 했어. 버는 이익의 일부는 미국에다 재투자를 해줬단 말이야. 그리고 무기도 겁나게 많이 사줬고. 그런데 뒷박을 맞은 거거든. 그래서 니들이 니들이 세일 석유 나오고 니들이 앞으로 석유 쓸 일 없다고 날 이렇게 무시해? 언젠가 한번 두고 보자라고 이를 갈고 있었는데 의외로 빨리 바이든이 스스로 무릎 꿇고 한 번만 만나자고 하고 있는 꼬라진 거죠. 제 생각에 사우디가 이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 경제 패권은 미국을 비롯한 친서방 국가들하고 중국, 러시아, 인도가 합쳐져 있는 반서방 국가들 간의 양패 구상으로 이미 갈라졌어요. 이제부터 경쟁은 본격화된 겁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갖고 뭐 에너지 전쟁, 유럽에서 국간돼 있는 공급망 생필품 전쟁이었지만 이게 이제 글로벌 전쟁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지금이라는 거지.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 누가 더 많은 석유를 쓸 거냐는 거지. 중국. 미국은 어차피 미국이랑 유럽 다 합쳐야 5억이 안 돼요. 근데 중국, 인도, 러시아를 합치면 얼마야? 거기에
뭐 오. 인도네시아까지 참여를 하고 오. 브라질까지 들어온다고 하는데 세상에. 예? 어마어마한 규모의 반서방적인 조직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반미, 예, 반서방, 방서방, 예, 방연연방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나토. 그렇죠. 유럽과 미국의 반대 세력들이 이제 힘을 규합했고 이미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연습이 끝났어요. 지들끼리 석유도 팔아보고 물건도 바꿔보고 화폐도 같이 써보고 이렇게 하면서 괜찮네. 미국 달러 없어도 충분히 해나갈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의 국제경제의 헤게모니를 봤을 때 지금 중동이 미국이랑 다시 손을 안 잡아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재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터키가 지금 시리아를 노리고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거든요. 만일 그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유가는 진짜 200달러 가는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변수를 알고 있는 중동 국가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쿼터제도 니들한테 생산해서 보내줄게 이 약속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름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란을 달래야 되는 이유는 이란하고 유럽하고는 송유관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이라도 개통만 하게 되면 남부 유럽을 통해 가지고 이란의 석유들이 즉각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루트를 이미 뚫어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핵협상을 깬 거고, 그래서 그걸로 줄여버린 원유를 미국산으로 내다 팔라고 트럼프가 장난질을 쳤던 건데, 결국은 이란 석유 없이는 지금 러시아의 석유 패권을 제어할 수가 없는 입장에서 이걸 도로 풀어줘야 되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인 거야. 그래서 이란한테 지금 잘 보여야 되는데, 사우디한테도 잘 보여야 되지만 이란한테도 잘 보여야 되는데, 터키가 시리아를 먹겠다고 치고 들어오면 이란 입장에서도 매우 마음이 불편해지거든. 또 다시 거기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 시리아와 쿠르드 반구를 돕기 위해서 참전할 수밖에 없는 머리 복잡한 상황이 생기거든. 결과적으로 이 변수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 에르도안을 어떠한 방식으로 미국이 통제할 수 있을 거냐에 따라서 이번 중동 협상의 결과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요때 전쟁을 시작하는 게 몸값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온다고 할 때 맞춰가지고. 그래야 왜 내 마음이지 뭐. 네가 나한테 뭐 해준 거 뭐 있어? F-35도 안 팔린다 그러고. 나 그거 없어도 돼. 한국제 K2 전차랑 자주포 있어. 이것만 갖고 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 요렇게 나오게 됐을 때 과연 미국은 터키를 어떻게 달래서 지금 있는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고 유가를 잡을 수 있겠느냐. 바이든 외교에 매우 큰 숙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갑자기 한숨으로 끝나나요? 아니, 네. 그 국제 관계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경이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 불러도 안 가! 술 먹는데 왜 불러? 총리 보러 가라 그래. 라고 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진 애주가를 우리 대통령으로 지금 자리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대통령은 이제 윤 씨가 아니라 김 씨인 걸로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 외교 부분 안에서 김건희가 어떤 행보를 보여주실지. 그거는 뭐 천공 유튜브 보면 알죠. 뭐. 천공 유튜브를 우리가 천공 유튜브를 보라고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정치를 알기 위해서 이제 그걸 봐야 이제는 되는 이제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이 국장이 천공 유튜버의 애청자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소스를 빼올 겁니다. 한 명만 근데 하나만 고생하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목소리도 이상하고 생긴 것도 이상해? 그게 통해. 야, 그게 저쪽한테서 통해. 되게 듣고 있기 힘든 아니, 목소리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지적하면 안 되지. 그렇게 따지면 송작가 TV의 송 작가님은 뭐가 되냐? 뭔 얘기냐?
야, 나 그 달라이 라마야 나는 유튜브에 달라이 라마야. 웬 달라이라마. 자꾸 그러면 나 이제부터 개량 한복 입고 수염 기른다. 헐. 알겠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바라는 건 아니겠지? 자, 힘듭니다. 오늘도 수박에 칼을 꽂아놓고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분노와 각오를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실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요.